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목요일도 슬슬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날씨가 덥다 못해 뜨겁기까지 한 것 같습니다. 요즘은 선풍기 없이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날씨가 많이 더워진 것 같은데 이럴 때 계곡에 발 담그고 소맥 한 잔 딱 먹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8월 정도에는 한번 실현해야 할 것 같네요. 오늘 남은 시간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목요일의 마무리는 과연 어떠한 소식들이 반겨주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말부터 지속이 된 암호화폐 시장의 하락과 조정에 암호화폐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이 된 것 같습니다. 커뮤니티를 보아도 지난 상승장과는 많이 다른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 속 부정적인 언급들과 소식들도 계속해서 나오기 마련이죠.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모든 코인을 합한 총 시가총액의 경우는 1조 5천억 달러 부근에 도달을 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한 애널리스트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글로벌 암호화폐 시장의 총 시가총액이 9,500억 달러까지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어떠한 근거로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애널리스트의 경우는 글로벌 암호화폐 시가총액이 9,500억 달러까지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언급을 했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데일리 호들에 따르면 최근 암호화폐 전문 애널리스트인 저스틴 버넷의 경우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기술적 관점에서 글로벌 암호화폐 시가총액이 지금보다 30% 감소한 수준인 9,500억 달러 수준까지 감소할 수 있다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그는 21일 글로벌 암호화폐 시가총액을 일봉 차트로 보았을 때 이제 막 삼각수렴을 하방 이탈한 상태이다. 다만 이는 차트적 분석으로 반드시 이런 상황이 발생하리란 법은 없다 덧붙였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글로벌 시가총액이 1조 5천억 달러에서 9,500억 달러로 하락을 한다는 것은 무려 약 30%, 40%의 하락을 할 수도 있다 이야기를 하면서 차트적 분석으로 이런 상황이 발생하리란 법은 없다 이야기를 하는 것은 말이나 되는 이야기일까요? 너무 무책임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가격이 하락할 수도 있지만 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이야기죠. 일단 단기적인 가격의 변동성은 그 누구도 맞출 수 없을 뿐더러 현재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좋지 않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 수 있을 만한 상황에서 이러한 언급을 하는 것은 상당히 조심해야 할 텐데 실망스러움을 감출 수 없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 최근에는 많이 나오지 않던 내용인데요. 조금은 안타까운 소식이 나왔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규모 사기 사건이 발생을 하였는데 남아공에서 소식이 나왔습니다. 무려 4조 원 규모의 먹튀 사건이라고 하는데 내용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아공 거래소에서 4조 원 규모의 먹튀 자작극이 발생을 했습니다. 당국에서 조사가 들어갔다고 하는데 남아공 소재 암호화폐 거래소 아프리크립트의 경영자 등 일당의 경우는 총 36억 달러 하나로 약 4조 원 규모의 비트코인을 챙겨 달아났다 미디어가 전했다고 합니다. 미디어에 따르게 되면 지난 4월 13일 해킹 공격을 받았다고 발표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몇 시간 뒤 주요 경영자들이 소유한 다수의 월렛에서 총 36억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이 이체가 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거래소의 공동 창업자의 경우는 해당 사건이 발생한 뒤 영국으로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현재 다수의 규제기관이 해당 사안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상태라고 하죠. 이 사건이 조금 뒤늦게 알려진 것은 거래소 측이 이용자들에게 해킹으로 도난된 자금을 되찾는 과정이 지연될 수 있는 이유로 당국과 변호사 등의 해당 사실을 알리지 말아야 한다 공지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문구를 보았을 때 죄질이 아주 안 좋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먹튀 사건의 경우는 상당히 오랜만에 나온 소식인데요. 아직까지도 이러한 소식들이 나온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현재 이러한 소식들 하나하나가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인식을 안 좋게 만드는 주요한 원인이죠. 글로벌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 노력 중이나 아직까지 부족한 부분이 많은 시장임에는 부정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최근 이러한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 우리나라 정부의 경우는 이러한 소식들을 발표했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의 경우는 암호화폐 거래소에 인가제를 도입하는 것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싱가포르처럼 우량 거래소 2곳에서 3곳에만 인가제를 도입하여 나머지는 대대적인 정리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앞으로 거래소 사기 사건에 관한 소식 나오지 않길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가격 하락에도 긍정적인 소식들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암호화폐 시장의 가파른 인식의 변화로 많은 글로벌 기관 투자자들과 전통자산 투자자들에게 흥미를 일으켰는데요. 이 흥미를 넘어 실질적인 투자 러쉬로 이어지고 있는 상태이죠. 이에 뉴욕 디지털 그룹이 나섰다고 합니다. 뉴욕 디지털 투자 그룹의 경우는 얼마 전 비자 직불 카드를 출시하며 기사에 나왔었던 팩트의 모회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뉴욕 디지털 투자 그룹의 경우는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비트코인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내용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디지털 투자그룹과 피서브는 금융기관 대상 비트코인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뉴욕 자산운용사 스톤 리지 산하 암호화폐 전문기업 뉴욕 디지털 그룹의 경우는 글로벌 결제 기술업체 피서브가 파트너십을 체결하며 금융기관 클라이언트들에게 비트코인을 자체 계좌를 통해 사고, 팔고, 보유할 수 있는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양사가 캘리포니아에 설립한 재단의 경우는 현재 해당 기술 구축을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이제 NYDIG 등은 은행, 신용조합 등 모든 규모의 금융기관에게 비트코인의 사용성을 제공하게 된다고 하죠. 뉴욕 디지털 투자그룹의 경우는 갑작스럽게 이러한 서비스를 출시한 것이 아닙니다. 지난 5월 초 이미 이러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뉴욕 디지털 그룹의 경우는 미국 은행의 수백 곳이 연내 비트코인을 서비스할 것이다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때 당시 미국 은행들이 향후 몇 달 이내에 기존 은행 고객을 대상으로 비트코인 구매, 보유 및 판매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뉴욕 디지털 그룹의 책임자 패트릭 쉘스인가요? 패트릭 쉘스. 아따, 발음 참 힘듭니다. 죄송합니다. 네, 인터뷰에서 추가적으로 이제 수백 개의 은행이 이미 서비스 계획에 서명을 했다고 하는데, 현재 글로벌적으로 은행과 암호화폐 거래소 간의 벽을 없애려는 움직임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는 와이오밍 주에서 이러한 소식이 나왔었습니다. 새로운 디지털 자산 은행 설립을 허용하며 일반 은행 업무와 암호화폐를 통한 은행 업무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게 허용한 것이죠. 이러한 움직임들은 글로벌 트렌드가 될 것입니다. 이미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도 KB 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에서 같은 결의 움직임들이 포착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 암호화폐 시장이 기존의 금융 시스템을 어떠한 방식으로 바꾸게 될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 가격의 하락에 많은 기관 투자자들과 고액 자산가들의 경우는 저점 매수에 들어갔다는 소식 들어보셨을 겁니다.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는 소식인데 오늘은 미국의 상원 의원에게서 소식이 나와 더욱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저가 매수할 수 있게 되어 매우 흥분이 된다고 하는데 어떠한 인물이고 어떠한 얘기를 했을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 상원 의원의 경우는 비트코인의 저가 매수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추가 하락 시 더욱더 매입을 할 것이라고 하는데 공화당 소속 미 상원 의원인 신시아 루미스의 경우는 비트코인을 저가 매입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비트코인을 저가 매수할 수 있게 되어 흥분된다 이야기를 하며 추가 하락 시 더 매수할 예정이라 신이 난다 밝혔다고 합니다. 그는 이날 비트코인을 유나이티드 렌탈 주식에 비유하며 바위처럼 떨어졌고 나는 이를 계속 보유했으며 결국 지난 수년간 아름다운 퍼포먼스를 보여주었다. 비트코인은 펀더멘탈이 좋기 때문에 같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 인물이 신시아 루미스라는 인물입니다. 이 인물의 경우는 미국의 상원 의원으로 지난 2020년 10월 당선이 되었었습니다. 이때 당시 이러한 언급을 했었는데 미 상원 의원 당선자인 신시아 루미스의 경우는 비트코인의 국가적 대중화를 지지한다 이야기를 하며 국민 대화에 비트코인을 끌어들이기를 희망한다 언급을 했었습니다. 현재 가격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의 장기적인 가치를 보며 펀더멘탈을 보고 투자하는 투자자들의 경우는 지금의 가격이 웬 떡이냐 박앤세일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싸게 살 수 있는 좋은 기회에 신이 나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것인데요.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가격 하락에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십니다. 현재 힘들어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이번 상승장이 한창 진행 중이던 2월과 3월 암호화폐 시장의 가격이 오른다고 하니까 옆에서 돈을 벌었다는 지인들의 소식에 나도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으로 투자하신 분들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상승장 짧은 기간 암호화폐 시장에 투자하여 목돈을 만들려고 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혹은 높은 가격에 투자를 하여 현재의 가격 하락에 손실을 보고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투자 마인드를 바꿔야 할 때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가격을 보고 암호화폐 시장에 들어왔기에 이러한 과정이 힘들다는 것은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힘들어도 바꿔야 합니다. 투자 마인드라는 이 작은 변화 하나가 미래의 본인들의 자산 현황을 완전하게 바꾸어 놓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절대 차트로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기간에 돈을 벌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것은 투자가 아닌 투기입니다. 절대로 시장을 이기려 하지 말고 시장과 함께 성장하는 투자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는 저의 투자 철학이기도 하지만 수많은 저명한 투자자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대출받지 말고 레버리지 사용하지 마시며 여유자금으로 투자를 하시고 조급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에 대응한다는 것은 또한 어불성설입니다. 대응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점에 팔고 저점에 매수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지나간 후에나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중단기적인 가격 변동성은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이야기가 대다수의 투자자들이 원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단기간에 자산이 성장하고 싶은 마음, 3개월, 6개월 안에 1,000만원 투자로 5천만원, 1억을 벌 수 있다는 이러한 달콤한 이야기에 속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차트에 선 그으며 여기가 지지선이니까 무너지면 매도하고 지키면 상승한다. 이러한 이야기는 정말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시장의 펀더멘탈을 계속해서 확인하시며 시장과 함께하는 투자하시길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이야기가 길어졌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에는 많은 낙관론자들이 있습니다. 이에 대표적인 인물이죠. 소프트웨어 메가피의 창업자 존 메가피라는 인물 한 번쯤 들어보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메가피의 경우는 2020년 5월 사토시 나카모토가 누군지 99% 확실하게 안다 이야기를 하며 화제가 되었었던 인물이죠. 이때 당시 밝힐 것이라 이야기를 하였지만 세계 최대 부자인 사토시의 정체를 밝힐 경우 본인의 신변에 위협이 생길 것이다 이야기를 하면서 밝히지 않았던 인물이기도 하죠. 최근 이 인물에 대해서 바로 어제입니다. 6월 23일 이러한 내용이 나왔었습니다. 스페인 법원의 경우는 존 메가피를 미국으로 송환시킬 것에 승인이 되었었는데 지난해 10월 스페인의 탈세 혐의로 체포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소식이 오늘 나왔습니다. 송환 승인이 나 있던 메가피 창업자 존 메가피의 경우는 스페인 감옥에서 사망을 했다는 것인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보안회사 메가피의 창업자 존 메가피는 스페인 감옥에서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바이러스 백신 소프트웨어의 선구자인 존 메가피의 경우는 스페인의 한 구류시설에서 사망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스페인 주요 뉴스미디어가 법무부의 코멘트를 기초로 보도가 되었다고 하는데 바르셀로나에 있는 교도소의 개인실에서 숨진 메가피의 사인은 현재까지 밝혀지진 않았지만 안타깝게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합니다. 사망 사실이 보도되기 몇 시간 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로이터 통신의 경우는 스페인에서 구금됐던 메가피가 탈세 의혹에 대해 미국으로 신병 인도가 결정됐다고 보도했었는데 참 안타까운 소식이 나온 것이죠. 현재 이 사망 원인에 대한 정확한 내용이 빠른 시일 내로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내용 나오는 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현재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 미국에서 많은 변화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루에도 미국에 관한 소식이 몇 개씩 나오는 것 같은데 오늘은 법안에 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법안 두 건이 통과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 하원의 경우는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법안 두 건을 통과시켰다고 합니다. 미국 하원이 암호화폐 법안 두 건을 통과시켰다고 하는데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미국 하원에서 소비자 안전 기술 법안이 통과됐다고 합니다. 해당 법안의 3개의 타이틀 중 2개가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관련 법안이라고 하는데요. 각각 블록체인 혁신법과 디지털 분류법이라고도 하는데 전자는 상무부와 이제 연방거래위원회가 블록체인 기술과 디지털 토큰 사용에 대해 연구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고 합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진척 속도를 보았을 때 이번 연도 안에 암호화폐 시장에 큰 프레임워크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과연 이번 연도 암호화폐 시장이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이 되며 발전을 하게 될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같이 나오는 리플 XRP에 관한 내용이 오늘도 또한 나왔습니다. 최근 계속되는 리플사와 미 SEC 간의 법적 공방 속 오늘은 미 법원이 리플사의 손을 들어준 것 같습니다. 내용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 법원의 경우는 리플의 SEC 내부 거래 정책에 대한 자료 접근 권한을 부여했다고 합니다. 리플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의 경우는 내부 거래 정책 확보 요청을 사라 넷번 판사가 승인했다고 합니다. 법원은 이 요청이 관련성에 대한 낮은 기준을 충족시켰다고 밝혔는데 정확히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법원은 개인 피고인에 대한 청구와 관련하여 잠재적으로 요구되는 정보가 관련성에 대한 낮은 기준을 충족한다고 판단한다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 외의 내용은 그리 중요하지 않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미 SEC의 경우는 리플사와 XRP 투자자들이 내놓으라는 증거들은 전혀 내놓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 이 소식의 경우 미 SEC 측 내부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증권이 아니라고 하지만 XRP는 증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증거를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계속되는 미 SEC 측의 시간 끌기에 리플사뿐 아니라 XRP 투자자들의 속도 타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앞으로 이 소송에 대해 어떠한 이야기들이 나오게 될지 나오는 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보가 섭섭하겠죠. 마지막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입니다. 전날 대비 8포인트 상승한 22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폭 회복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아직까지 극단적인 공포 단계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됩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에 많은 소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이야기들, 비관적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러한 이야기들에 비해서 긍정적인 소식들, 암호화폐 시장의 장기적인 펀더멘탈이 굳건해지는 소식들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떠한 시장이든 단기적으로 긍정적인 소식들이 많이 나온다 해도 부정적인 소식 몇 개에 하락하는 것은 암호화폐 시장뿐만이 아닌 어떠한 자산 시장도 또한 동일합니다. 하지만 결국엔 가치의 가격이 수렴하게 되어 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을 장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시며 3년에서 5년 뒤 같이 웃으며 이번 연도 이루어졌던 폭락을 안주삼아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는 날이 오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코인마켓캡에서 가격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메이저 탑10 코인들 전반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총액 1위의 비트코인의 경우는 전날 대비 2.37% 하락한 3,760만원대, 이더리움의 경우는 3.36% 하락한 219만원대, 3위의 테더는 환율이죠. 1,130원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게르게 코인 시가총액 7위 리플 XRP 732원으로 전날 대비 0.01% 사실상 횡보에 가깝죠. 이렇게 가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도미넌스는 시간이 갈수록 조금씩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46.3%, 이더리움의 도미넌스가 16.8%로 암호화폐 시장에 매우 강력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시가총액 점유율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더욱더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